네, 안녕하세요. AI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실은 지금 크게 매일매일 화두인데 사실 연구의 역사는 한 70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70년 역사에서 겨울도 2번 맞이했고요. 지금은 완전히 다시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봄을 지나서 그 이유가 뭘까? 왜 지금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이 쓰이고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최근에를 보면 한 2000년 전후에서 사실은 인공지능이 지금 일반인한테 알려진 거는 조금 더 늦었지만 사실은 이미 2000년 전후에서 현대 AI로 넘어옵니다. 물리학이 100년 전에 고전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 생기면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왔다면 인공지능은 신생학문 분야여서 100년 후에, 물리학의 100년 후에 이제 현대 AI로 넘어왔고요. 그 계기가 되는 게 머신러닝이라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지능을 기계가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아는 지식을 주입식 교육하듯이 집어넣어 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50년을 연구했는데 사실은 사람을 능가하는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은 머신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혁명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그게 발전된 게 딥러닝, 그다음에 뭐 생성형 AI. 그래서 신경망, 사람의 뇌 구조를 닮은 신경망이라는 프로그램 구조를 가지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뭔가를 똑똑해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머신러닝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연구 자체는 꽤 오래됐습니다. 일반인한테 알려지질 않았지만 지금 와서 명확히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한 80년대로 되돌아가 보면 PC라는 게 생기면서 컴퓨터가 등장해서 문서 업무를 전부 컴퓨터로 합니다. 지금 종이 문서에다가 잘 안 쓰죠? 그 다음에 다시 10년 지나면서 인터넷이 등장해가지고 많은 문서가 인터넷으로 올라갑니다. 요거는 안 써도 되는가요? 그럴까요? 마이크 되는가? 인터넷에서 모든 문서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다시 10년이 지나면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길 가면서도 결제도 하고 식당도 예약하고 그 다음에 뭐 카드, 이메일도 주고받고 카톡도 하고 이러면서 모든 데이터들이 주고받는 것들이 온라인화되고 결국은 모든 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전자화된 데이터 형태로 다 저장되고 지금 AI는 이제 그거를 연료로 해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엔진이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드는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지능화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응용은 사실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AI 자체는 원래 사실은 상당히 야심찬 연구로 출발했는데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한 상당히 야심찼는데 사실은 그리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오랫동안 어쨌든 발전이 느리다가 최근에 와서야 비교적 빨리 발전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생각만 할 게 아니고 생각을 제대로 하려면 문제를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지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여기가 이 강의실이라는 거를 딱 보고 알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행동까지 할 수 있어야 유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런 거를 다 갖춘 AI는 아직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전이 빠르지만 근데 어쨌든 최근 발전의 변화를 보면 정말로 패러다임이 시프트 됐습니다. AI가. 왜냐하면 지능이라는 걸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로 데이터라는 걸 다루고 그거를 뭔가 처리를 하면 정보가 생기고 정보를 다시 처리하면 지식이 생기고 지식을 다시 처리하면 사실 지혜라는 게 생기는데 아직은 지혜까지는 못 갔는데 인공지능은 주로 지식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똑똑해지려면 지식을 넣으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적인 AI는 지식을 바로 주입하려고 했었는데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잘 되지 못했고요. 지금 하는 AI는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기계가 스스로 발견하고 습득하고 만들어 갑니다.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래서 지식 자체를 기계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으면
그동안 모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면 챗GPT가 전 세계 모든 문서를 글로 된 모든 문서를 읽어서 지식을 스스로 축적한 겁니다. 근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세상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어서 예를 들면 환각 현상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다시 한번 보면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사람이 다 했어요. 사람이 내가 경험을 쌓아가지고 지식을 습득해서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컴퓨터를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똑똑하게 만들려고 한 게 위의 방식이라면 결국은 코드를 사람이 프로그램을 짰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거기 사람이 생략됩니다.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보고 직접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고 코드 형태로 프로그램까지 스스로 짜는 겁니다. 일종의 자동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도 기계가 짜는 겁니다. 스스로. 사람이 하는 일은 기계가 지식을 잘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잘 제공해주는 일이고, 물론 뭐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이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사람이 줍니다. 사실은 혁명입니다. 기계가 스스로 뭘 하는 게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걸로 계속 증명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학습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학습은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서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은 그걸 이용해서 뭔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런 걸 잘하죠. 그래서 학습은 기본적으로 뭔가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오류를 교정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성능이 향상되는, 자기 개선을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한번 보시면 인형이 걸어가는 거를 배우는데, 멀리 걸어가는 거를 처음에는 넘어지지만 이것저것 해보는 시행착오를 하고, 그 다음에 멀리 걸어가면은 잘한 거니까 그 멀리 걸어가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오류를 교정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멀리 걸어가는 거를 학습합니다. 스스로 시행착오 해보는, 넘어지면서 계속. 사람은 태어나서 1년이 걸리죠. 1년이 걷는데 1년이 걸리는데 비슷한 원리로 시행착오를 해서 학습을 합니다.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두 발이 아니고 두 발 달린 사람처럼이 아니고 네 발 달린 곤충처럼 돼도 걸어가는 거를 역시 시행착오를 통해서 비슷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의 원리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내가 사진을 주고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알아맞히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우리는 사람은 금방 합니다. 척 보면 하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하려고 오랜 동안 연구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이거를 머신러닝, 이제 딥러닝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사진을 주고 사진을 많이 모읍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 사진 10,000장, 고양이 사진 10,000장, 20,000장의 사진을 모아놓고 강아지는 1이라고 가르쳐주고 고양이는 0이라고 가르쳐주면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게 신경망 구조인데 사람 뇌 구조를 닮은 신경망 구조의 모델에다 입력을 넣고 출력을 계산해보고, 강아지는 1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못하겠죠.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0.6이라고 대답하면 1 빼기 0.6만큼 오차가 있고 오차를 교정해줘요. 교정하는 게 이제 학습이고, 그 다음에 또 강아지 사진 또 주고 교정하면 이제 이번에는 아까 0.65가 되고 또 교정하면 0.7, 0.8, 0.9 해서 결국은 예를 들면 0.9 이상 1 가까이 가는 대답을 해주도록, 강아지가 오면 1 가까이 가고 고양이가 오면 0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이런 거를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 중간 과정은 사람이 코딩해 준 게 아니고 기계가 스스로 코딩한 겁니다. 물론 사람이 한 거는 이런 코딩을 만들도록 하는 학습 알고리즘은 이제 AI 연구자들이 개발한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많이, 다시 한번 보시면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하고 오차를 수정하고,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하고 교정하고, 입력 주고 출력 교정하고, 이렇게 계속 교정을 하면 예전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 짜기가 어려웠던 복잡한 문제들이 기계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코딩까지 하는 형태로 됩니다. 알파고는 이거를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입력에 강아지 고양이 사진 대신에 바둑판을 주고 마치 그 바둑판의 영상을 분석하듯이 해서 딥러닝의 층이 많은 신경망 구조
모델에서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기계가 학습하기 편한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사람이 코딩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대신 출력에 0하고 1이 아니고 바둑판이니까 19by 19의 좌표에서 어느 수를 지금 두는 게 앞으로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이 두는 바둑을 계속 보면서 계속 흉내를 내면서 학습하면 이세돌 수준의 바둑을 만들 수도 있고, 사실은 신기한 거는 그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사례를 보고, 그게 추론으로 보면은 연역적인 추론이 아니고 학습을 하는 게 귀납적인 추론 그러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저기 새가 한 마리 있는데 날아가죠. 또 다른 새를 봤는데 날아가요. 아, 새는 나는구나. 이렇게 일반화하는 추론이 귀납적인 추론인데, 많은 학습 예제를 보면서 AI가 귀납적인 추론을 해서 일반화를 하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 안에 있지 않은 지식조차도 발견해내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발달해서, 기술이 발달해서 신경망의 층이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초거대 AI, 초거대 신경망 형태로, 그래서 반도체 기술도 지금 필요하고, 그래서 초거대 AI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입력 주고 출력에 보통 원하는 거 알려주면 중간 과정은 기계가 다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사실은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고, 신경망 구조는 사실은 큰 메모리 구조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뇌처럼. 그래서 특히 이제 챗GPT가 쓰는 생성형 AI에 이제 특히 언어 모델 같으면 입력으로 긴 문장을 저희가 주면, 프롬프트를 보통 주죠. 그러면 이미 학습된 초거대 AI의 기억을 이용해서 글을 써줍니다. 문장을 생성해줍니다. 긴 글을 써주는 게 지금 최근에 발전한 기술입니다. 알파고는 사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판단형 AI로 여러 개 중에 고르는 거를 잘했는데, 생성형 AI는 그거에서 훨씬 발전된 거예요. 고르는 게 아니고 문장을 계속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언어 능력, 그다음에 그림도 그려주죠. 시각 능력 같은 거를 흉내내는 수준까지 이제 AI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입력하고 출력이 상당히 복잡해도, 예를 들면 입력에 사진을 주고 출력을 다른 사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입력에 사진을 주고 출력은 그거를 글로 옮기기도 하고 설명하는 거죠. 아니면 글을 주면은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그 글로 설명된 그림을, 반대로 글을 주고 글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의 구조가 이제 거대 AI 모델인데 점점 커지고, 그래서 에너지를 AI가 너무 많이 쓰고 열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 이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자본도 많이 투입해야 되고 이런 게 지금 이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진화나 동물의 진화를 생각해 보면 인간도 뇌가 발달할 때 사실은 지금 인류의 전 때는 뇌가 지금 인류보다 더 컸었습니다. 네안데르탈린들은 지금 인류보다 뇌가 더 컸었어요. 근데 뇌가 무조건 큰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에너지를 많이 쓰고 만약 빨리 움직이는데도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그래서 나중에 다시 더 최적화돼서 뇌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인류는 더 뇌가 예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에너지 적게 쓰고 하기 위해서 줄어드는데, 지금 AI는 아직은 초기 진화 단계입니다. 뇌가 아직도 계속 크고 있어서 점점 더 새로운 걸 하고 있는 단계고, 나중에는 사실은 기술도 계속 개발되면서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도 적게 쓰고, 그래서 아주 적은 에너지에 적은 용량으로 똑같은 지능을 보이는 거는 결국은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I가 지금 최근에 노벨상을 사실은 2개나 탔고 4명이나 AI 연구자가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허필드, 사실 노벨 물리학상을 허필드하고 힌튼이 탔는데, 허필드는 물리학자고 사실 힌튼은 심리학자예요. 약간 심리학자 내지는 인지과학자인데, 지금 있는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제가 아까 메모리라고 했는데 연상작용을 하는 기억장치 같은 생성형 AI가 갖는 초거대 AI, 그런 거에 기반이 되는 이론하고 모델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신경망 모델로. 그 다음에 노벨 화학상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생명과학에서 프로틴, 단백질이 생명 현상을 다 작용하는 일꾼인데 이거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는 그거를 AI가 함으로써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예측 모델 같은 거를 AI가 하면서 노벨 화학상까지 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실 그 40년 전에 업적으로 지금 노벨상을 준 건데 지금 AI가 일어나고 있는, 특히 노벨 물리학상은요.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AI가 궁극적으로는 지각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에이전트 같은 거를 사실은 로봇 같은 인간 같은 걸 만들고 싶어 했는데 사실은 아직은 좀 거리가 있고 지금까지 AI가 주로 한 거는 좁은 부분, 그러니까 지각 능력에서 예를 들면 판단형 AI, 알파고가 그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 거를 조각조각을 잘하고 아니면 생각하는 거, 지금 생성형 AI, 글을 써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이런 게 생성형 AI, 조각조각에서 주로 성능이 지금은 아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형은 아직은 잘 못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쩌면은 다음에 진짜 AI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AI는 지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전체를 잘할 수 있는 이런 AI가 보통 요즘 얘기하는 AGI입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의 지능을 갖는 정말 사람 같은 지능을 갖는 AI인데 아직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조각조각에서 주로 아직은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자면 판단형 AI 같은 경우 상당히 산업화된 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아마존이 무인 샵을 만듭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내 스마트폰만 찍고 내가 누군지만 알려주고 들어가서 아무 물건이나 집어가지고 내 가방에 도둑질하듯이 들고 나와도 AI가 다 알아서 무슨 물건을 집었고 어디에 넣었는지 알고 그 다음에 계산해가지고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미 상용화됐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어서 사실은 물건을 집는 거를 AI가 알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센서들이 달려서 어느 물건이 집으면 거기 무게가 줄고 뭐 이런 거 다양한 센서, 지각 능력을 주로 흉내내서 어떤 물건을 집었고 그게 어느 가방으로 들어갔는지 이런 걸 판단해냅니다. 주로 지각 능력이죠. 혹시 누르실 수 있으면 저거를 멈추시고 다음 왼쪽 아래를 좀 눌러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음성 인식 같은 지각 능력입니다. 구글이 만든 어시스턴트인데 어시스턴트가 인공지능이 결국 사람 같은 조수 같은 거 내지는 비서, 뭐 보조원 이런 거죠. 에이전트입니다. 여기 미장원에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AI가 왼쪽이 AI고 오른쪽은 상대방 사람인데 미장원 시간을 예약합니다. 이거를 하려면 음성 인식을 해야 되고 대화를 어느 정도 이해해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Okay, we have a 10 o'clock. 10 a.m. is fine. 네, 멈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알파고가 이번에 노벨 화학상 탄 알파폴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거를 많은 데이터로부터 실험하면은 단백질 생명과학이나 화학에서 다양한 분자 생물학적인 실험을 하면 데이터가 많이 생기고 과학적인 실험이죠. 그걸로부터 과거에 예측된 거를 기반으로 기계가 학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거나 심지어는 합성할 수 있는 설계를 해주는 이런 일로 지금 이미 노벨상이 나왔고요. 오른쪽 아래를 한번 보시면 한번 이거 역시 알파고가 한 건데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학습을 해가지고 사람하고 경쟁해서 사실은 우승했습니다. 기계가 AI가 이미 우승했습니다. 사람 그 게이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이런 경우는 다양한 상황이 있죠. 거기서 내가 무슨 액션을 총을 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다 쏴야 되는지 뭐를 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판단하는 거를 다양한 빨리빨리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AI 기술이죠. 이게 게임이긴 한데 실제로는 사실은 이제 국방이나 이런데 인공지능 기술이
사실 위험한 기술일 수도 있는데 국방 같은 데 사실은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략이나 이런 것까지도 판단하는 능력을 기계가 학습해낼 수 있습니다. So what you're going to hear NVIDIA has 아이고,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이 지금 판단형 AI는 사실은 꽤 오래됐고요. 이미 AI가 자란지 이제 생성형이 최근에 일어나는 일인데 보시면은 NVIDIA has developed a new 큰 machine 그림을 learning 생성한다는 methodology 거는 for 출력이 generating 되게 커진 unique 겁니다. and realistic 그래서 looking 그림이 faces 되든지 글이 되든지 using GAN, that is 그래서 generative 사람 adversarial 얼굴을 network. 학습해가지고 The GAN 어, is not a new 그림을 technology, 그려주는데 but where NVIDIA 가짜 사진이죠. is through the progressive training method it developed. 그래서 가짜 사진을 The key 합성해냅니다. idea is to grow both the generator and the discriminator progressively. 이게 지금 가짜 사진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다 가짜 사진입니다. 챗GPT는 저 그림 대신에 단어를 생성해서 글을 만들어내는 거고 저게 음표로 바뀌면은 음악이 생성되는 거고 그래서 남자 여자도 구별하기 어렵고 아니면 심지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짜 사진을 합성해냅니다. By working together, the neural networks were able to produce fake images that are nearly indistinguishable from real. 예, 여기까지. 그다음 왼쪽 아래를 잠깐 해보시면 최근에는 불과 몇 달 전인데 이제 동영상까지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AI가 만들어낸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바타라는 영화 이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제작비도 아주 많이 들고 했는데 지금 AI가 아바타 같은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제작비나 제작 기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진을 주고 사진을 생성하거나 비디오를 주고 비디오를 생성한 건데 멀티모달 그래서 예, 됐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림을 그려도 되죠. 이미 챗GPT가 하죠. 내가 어떠한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에서 강아지가 쇼핑 카트를 타고 무슨 뭐 해변에서 쓰는 모자하고 선글라스를 쓴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저런 그림이 나옵니다. 챗GPT는 사실 기본적으로 글을 넣고 글을 생성하는 데서 출발을 했죠. 글자 사실 텍스트 데이터가 가장 지금 많이 쌓여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먼저 배운 겁니다. 언어가 어마어마한 인간의 능력인데 이게 지금까지 지금 AI가 발전하고 있는 단계고요. 사실은 놀랍습니다. 특히 글을 쓴다는 게 어쩌면 노벨상의 노벨 문학상 같은 게 AI가 쓴 게 언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미 알파고 때 학계에서는 AI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나중에 노벨 의학상을 AI가 타는 시절이 오게 만들자. 뭐 이런 논의가 사실 이미 2016년 전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벨 의학상. 그때 의학상은 사람이 아니고 그걸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노벨 화학상은 AI를 이용해서 그 화학적인 업적을 낸 거죠. 근데 AI 기계가 상을 타는 거를 얘기한 건데 이거는 상당히 이슈가 아직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기계한테 어떤 상을 준다는 게 허용이 될 거냐. 사실은 외국에서 특허를 AI가 낸 저자로 특허를 신청했는데 우리나라에 신청했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이 거절했죠. 꽤 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특허의 저작권자에 사람이 아닌 기계나 다른 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건 상당히 큰 이슈고 만약에 그런 이슈가 풀린다면 노벨상도 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벨 의학상이나 무슨 아직 심지어 노벨 문학상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모르긴 해도 그런 사건이 한번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저자 이름으로 많은 작품을 썼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기계였더라.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AI가 정말로 잘하는데 아직은 못하는 게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저같이 연구를 하는 사람한테 안 되는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되는 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은 안 되는 게 더 많이 보이는 거를 보시면 자 지능을 아까 다시인데 옛날엔 지식을 직접 늘려고 했죠. 잘 안 됐어요. 지금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식을 만드는 걸 하고 있고 상당히 잘합니다. 근데 모든 게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데이터화 된 거 지금까지 된 거는 잘합니다. 근데 사람이 학습한 거를 보면 아직은 제가 이렇게 지금 경험한 거, 그러니까 오감을 가지고 경험한 거, 체득, 체험, 체득한 거를 몸으로 얻은 이런 거를 지식화하죠, 우리는. 그래서 AI가 아직은 간과한 게 실세계가 있다는 걸 간과했어요. 실세계하고 직접 접촉은 잘 못해요. AI가 잘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AI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지능, 실세계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AI가 이게 교탁인지 학습을 하려면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건 교탁입니다 알려줘야 돼요. 레이블을 달아줘야 되고. 근데 그다음에 이 교탁이 무겁나요?라고 하면 이거는 무겁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누가 레이블을 달아줘야 돼요. 근데 제가 실세계하고 교류를 할 수 있고 몸이 있으면, 그래서 몸을 가진 AI가 이제 중요한데 이거를 들어봅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이건 무겁다, 움직이지 않는 거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차원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세계에 가가지고 AI가 몸을 가지고 실세계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진짜로 앞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는 AI고,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실존주의처럼 하이데거의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미리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면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얻은 거고, 몸을 가지고 아니면 오감을 가지고 한 거고, 지금 AI는 이제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AI가 한 건 텍스트, 챗GPT가 너무나 훌륭한데 글자로만 공부를 한 겁니다. 이 마이크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하지 못했는데, 사실 신기한 건데 마이크에 대해서 얼마든지 떠들어대요. 얘기할 수 있어요. 글자로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이러니고요. 그래서 원래 AI 꿈으로 돌아가면 정말 몸을 가진 AI가 지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이게 다시 지각으로 가서 내가 행동한 걸 다시 지각해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이 중요하고 피드백이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자꾸 뭔가 가르쳐주고 피드백을 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그래서 정말로 휴먼 같은 이런 AI들이, 근데 이런 연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 관계상 제가 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4개를 주로 약간 로봇 같은 형태나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이런 인공지능의 에이전트를 연구하는데, 그래서 왼쪽 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하는 로봇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오른쪽 아래는 이게 로보컵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가정용 로봇이 움직이면서 뭔가 유용한 일을 정리정돈 같은 걸 한다든지. 그다음에 왼쪽 아래도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오른쪽 위는 요리하는 로봇입니다. 저희가 국가과제로 예를 들면 연구한 건데 벌써 몇 년 됐는데, 그다음에 왼쪽 아래 보시면은 저게 어떤 전시회에서 시연한 건데 로봇이 역시 요리를 합니다. 팝콘을 요리하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AI가 아까 주변 환경을 지각해야 되죠. 여기 물건이 뭐가 있는지 지각하고 다음에 뭐를 할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조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각, 생각, 그다음에 행동, 이게 사이클을 통해서 다양한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각하는 능력이 사실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사진 주고 뭔가 인식하고 이런 거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대신에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지금 챗GPT보다는 임팩트가 어마어마한, 정말 세상을 근본적으로 상당히 바꿀 수 있는,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로 손으로 하고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AI가 정말로 일자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더 최근 얘기를 한번 더 보시면, 아주 최근입니다. 이미 로봇이 챗GPT를 붙여가지고 같이 챗GPT가 로봇 몸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챗GPT는 세상을 볼 수 없었는데, 그리고 만질 수도 없었는데,
몸을 달아가지고 Sure thing. 본 거를 설명하고 행동을 하고 행동한 걸 설명합니다. Great.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그다음에 본인이 뭐를 했는지를 왜 그랬는지 On it. So 설명을 I gave you 합니다.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그래서 지금까지는 로봇이 반대로 보면 로봇이 몸만 있고 아무것도 똑똑한 걸 못했는데 챗GPT가 들어가서 Great. 지능이 So- 부여돼서 Based on the scene right 로봇이 now, 생각을 where do you 하면서 think the 뭔가 dishes in front of you go 유용한 next? 일까지 할 수 있는 거죠.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그래서 plate and 오픈 cup, AI가 are likely to 사실 go into the drying rack 피겨 next. AI라는 회사에 Wait, 투자를 can you put them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발한 지금 Of 그래서 course. 챗GPT의 다음 버전이 뭔지 보이시죠?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기 한번 보시면 테슬라가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고 있고 저런 거를 100만 대를 테슬라 공장에 투입해가지고 가격을 25,000불 이하로 떨어뜨리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2, 3년 내에. 지금으로선 사실 현실화되기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로봇을 똑똑하게 만드는 게 방식이 아까 달라졌습니다. AI가 지금 과거처럼 막 프로그래밍 하는 게 사람이 데모를 하죠. 사람이 하는 걸 로봇은 그걸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대로 학습을 하면 사람 행동을 가르칩니다. 이게 기술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로 인해서. 그래서 로봇을 어떤 일을 시키는 게 옛날 프로그래밍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던 것들이 이제 점점 더 가능해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로봇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말로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아주 최근 얘기를 한번 더 보려면 이게 테슬라에서 며칠 전에 발표한 The Optimus robot, you should be able to buy an Optimus robot for I think probably 20 to 30. 가정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So and what can it do? It can 그래서 it'll basically 가사 do anything you want. 이제 So it can 집안 식구처럼 같이 be a teacher, 생활하면서 babysit your kids, it can 뭔가 walk your 집안일을 dog, mow your 돕고 lawn, get the groceries, just be your friend, serve drinks, whatever you can think of, it will do. And yeah, it's going to be awesome. And I think this will be the biggest product ever of any kind.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게 가장 큰 지금까지 프로덕트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거를 해당하는 새로운 디바이스 프로덕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조금 더 응용 관점에서 보면 제가 조금만 더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있고 한데 사실은 아직은 AI가 제조업이나 기존의 전통 산업에 스며들거나 혁신하는데 그러니까 AI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생각같이는 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AI의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아직은 그 응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사운드는 이미 잘해요. 생성형 AI가. 그래서 행동형 AI가 되려면 물리적인 신호나 데이터, 전통 산업에서 그러니까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데이터화하고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만들고 뭔가 응용을 하도록 하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을 적극적으로 하면 제가 보기엔 이 분야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어요. 텍스트만 하는 초거대 AI는 사실은 투자가 너무 많이 돼야 돼서 쉽지는 않은데 이런 분야는 아직은 초기 상태고 심지어는 로봇 만들고 휴머노이드 만드는 것도 아직은 초기 상태여서 경쟁력이 오히려 있습니다. 새로운 가전제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산업으로 보면 그래서 전통적인 전기산업, 기계산업, 화학산업, 뭐 식품, 건강 이런 분야의 모든 산업에 사실 아까 보신 것처럼 AI에 제가 그래서 원리를 설명드렸죠. 그 원리로 보면 그 분야에서 빨리 시작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가지고 학습시킬 생각하고 시행착오할 생각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혁신을 하는 게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AI의 원리고 조금 더 간다고 보면 지금 AI에 두려워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똑똑한 신입사원이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가르쳐가지고 잘 써먹으면 됩니다. 앞으로는 집안일까지 잘해주는 가정부가 하나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아까 휴머노이드 같은 게 그런 걸로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인공지능이 항상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어요. 지식공학자라는 걸 옛날에 만들었고 지금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새로운 직업입니다. 챗GPT를 잘 활용하는. 앞으로는 사실은 로봇 같은 거를 잘 가르치는 게 인간의 새로운 직업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흉내내야 되죠. 로봇한테 지시해주고 이런 게 어쩌면 새로운 직업입니다. 사실은 적극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기계를 가르치는 게 앞으로의 새로운 직업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AI가 뭐 이런 윤리적인 이슈, 안전성, 공정성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슈는 되는데 아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육체 노동까지 대신하는 블루칼라 직업을 앞으로는 사실 AI가 점점 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심각하게 사회적인 이제 구조나 이런 거에서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발표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